마라토너인데요. 호카 크리프톤 8 와이드입니다. 운동화 하나 무게가 250g씩 해서 2개 500g이 되겠습니다. 초보자와 중급자 정도가 신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 있는데 한번 제가 신어 보니까 아주 착화감도 좋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참 잘 샀구나 이렇게 싶고요. 춘천 마라톤 때 이 운동화를 신고 달릴 겁니다.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이 운동화를 신고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운동화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그냥 값어치 나가는 운동화만 고집하고 아식스라든가 이제 뉴발란스를 신긴 했지만은 운동을 일시정지했어요. 쿠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무리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알아보고 해서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도착이 돼가지고 인터넷 주문을 해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뛰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우선 처음 신었을 때 이 착화감이 저희 발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착지라든가 이런 쿠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걸 내가 왜 몰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신발 한번 볼까요? 제 신발입니다. 호카 크리프톤 8 와이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신발이 어떤 것일까, 이제 초보자나 이제 중급자에게 맞는 신발, 쿠션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맞는 신발을 찾다 보니까 이제 호카에서 나오는 이제 크리프톤 8 와이드 요게 이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크리프톤 8 와이드도 뭐 여러 군데에서 판매하는 게 있지만은 가격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호카 쇼핑몰에서 파는 정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6만 9천 원에 남성용 크리프톤 8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처음으로 신고 나와봤지만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신발이고 앞으로 이 신발을 계속해서 애용할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벌 더 구입해 가지고 교대로 신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 몰랐던 이 신발에 대한 거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도 뭐 뉴발란스 1080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사서 같이 신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신발을 이렇게 신고 나왔지만은 한 며칠 동안 대회 이제 춘천 마라톤이 2주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23일이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운동을 못하고 뭐 달려봐야 한 5km 미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다가 본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할 기간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 뭐 저는 기록보다는 완주에 이제 목표를 두고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저는 이제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항상 마라톤 대회 갔다 왔으면은 뭐 동호인들끼리 몇 분에 들어왔어 몇 분에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에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4시간 한 40분 전후로 해가지고 완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글쎄요, 제가 걷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지금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은 4시간 40분 정도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부상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가 되겠지만은 뭐 정신력 그런 거 따지기보다는 일단 부상을 안 당해야 오랫동안 또 달릴 수 있으니까 일단 부상 위험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은 다음 기회 완주로 미룰 예정이고요. 일단 대회까지는 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 약을 또 먹어가면서도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요. 부상이 더 깊어지나 안 깊어지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5km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후인데요. 지금 들깨 밭에 와서 들깨를 털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10월 1일 날 들깨를 베어 가지고 이렇게 놨는데요. 완전히 뭐 말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주일 말랐습니다. 딱 이제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날 뵀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말랐다고 보는데요. 원래 이제 잎새기가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베었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이틀 왔지만은 그래도 다 말랐다 싶고, 또 이제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예보돼 있어 가지고 오늘 부득이 하루 이틀 더 놨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들깨를 털게 되었습니다. 들깨를 털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제가 이제 들깨를 베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했지만은 가운데 들깨 털 자리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이제 노타리를 쳐가지고 바닥 평탄 작업을 할 겁니다. 바닥에 이제 들깨 꾸트리 작업,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갓바를 갖다가 이제 깔으면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평탄 작업을 위해서 괭이나 삽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트랙터로 해서 평탄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깨를 이렇게 가운데 몰아가지고 1차 바닥 고른 다음에 갓바를 놓고 그 다음에 망사를 갖다 놓고 위에를 놓고서 이게 타작을 하면요, 나중에 처리할 때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거는 도리깨인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큰 좋은 기구를 발명한 것 같아요. 잘 써오셨고 지혜가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계로 다 이제 떨고 있지만은 그렇게 양이 얼마 안 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요, 기계 부기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고요. 지금 한 일주일 말른 건데 뭐 잘 말랐습니다. 잘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떨기 시작해가지고 내일부터 비 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터는 것도 있고, 생각해서는 오늘 하루 정도 더 말려가지고 터르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내일 비가 온다니까 오늘 터는 거 마무리 짓고요. 이게 양이 200평 정도 되는데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10마리는 나와야 지인분들에게 여기저기 이지 좀 쓰고 그러시는데, 작년에는 바닥에 다 쏟아가지고 6마리 못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10마리인데 10마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마리 안 되면 옆집에 가서 사다가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뒤집어 가지고 한번 떨어난 다음에
다시 오늘 옆으로 걷어내고 다시 이제 다음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를 털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시간 됐습니다. 2시간. 한 200평 도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힘드네요. 이 도르깨질을 처음에는 재미있게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루 종일 찍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르깨질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밭이 좀 많으면 기계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양이 좀 애매합니다. 이제 가지고 기계를 갖다가 할 수도 없고 기계로 갈 수도 없고. 자, 마지막 털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한 열마를 해야 인심도 쓰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왜 애만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나무 농장하고 와송 전문 농장이라 그 두 가지는 자신 있는데 전국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데 내 들깨는 아닙니다. 들깨는 완전 초보. 그냥 이거는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면서 지인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